안녕하세요. 미라클 브레이스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오늘은 1-5 가상현실과 현실 증강 게임을 활용해서 두뇌를 트레이닝한 연구 결과를 조금 발표할까 합니다. 2018년 12월에 증강현실, AR 게임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인공이 박신혜하고 현빈이었는데 드라마 이름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이제 이 VR이나 AR은 더 이상 우리가 과학 교과서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라든지 헬스케어, 관광, 여행, 건축, 항공우주, 교육, 금융, 제조, 마케팅, 영화, 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활발한 산업 분야가 영화 산업이나 게임 산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요즘 보면 우주항공 파이로트들이 실상 체험을 활용한다든지 게임 산업에서 스포츠나 아니면 전투, 공포, 비행, 액션 등 이 게임 공간에서 이 VR, AR은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현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해서 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이 VR, AR을 활용해서 우리 두뇌 게임에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이런 관심이 벌써 미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프리시전 OS라는 프로그램인데 가상현실을 활용한 수술 시뮬레이션 게임을 미국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홀로렌즈 AR 증강현실을 활용한 수술 시스템이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수술 시스템은 두 개의 수술 시스템은 환자의 몸을 평면이 아니라 2D, 3D, 4D로 촬영해서 수술 전에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의 출혈도 적고요. 수술 부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다음에 수술 시간도 단축되고 수술이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을 의과대학에 적용해서 외과 의사들의 수술 정확도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이 가상현실이나 현실 증강 게임을 인간의 인지력을 높일 수 있는 두뇌 트레이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런 두뇌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제 반신반의예요. 왜냐하면 회의적이고 성급하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VR, AR을 활용한 연구 결과가 계속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제 두뇌 훈련 게임을 하려면 실험실에서 설계를 하겠지, 시험 설계를 하는데 처음에 실험 설계가 굉장히 아주 단순했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실험도 아니고 아주 단순했고 학자들이 의도한 대로 앉아서 게임만 하면 되는데 일단 방법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화면을 보는 거죠. 화면에 두 개의 이미지가 잠깐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는 화면 중앙에, 하나는 하나는 옆쪽에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해야 합니다. 실험자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질문도 이런 거예요. 질문이 너무 쉽더라고요. 중앙에 있던 물건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옆에 있던 물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화면에 어디에 특징적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답을 잘하면 잘할수록 게임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고 또한 화면에 나타났던 이미지 시간들도 더 짧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막 주위를 흐트러뜨리는 이미지들도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동안에 이 게임의 속도와 정확성을 계속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소하고 뉴 잉글랜드 연구소 학자들은 이런 훈련 처리 속도에 미치는 영향과 치매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결론은 치매 속도가 그러니까 이런 처리 속도가 높아질수록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였는데 연구를 보니까 평균 연령이 74세고요. 그다음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고령자들 2,80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룹을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4그룹. 첫 번째 A그룹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B그룹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받았고 C그룹은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받았고요. D그룹은 처리 속도 게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그룹은요, 이제 이 세 그룹 B, C, D는 A그룹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B, C, D 그룹은 세 그룹은 60분씩 6주 동안 10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10회. 그리고 나서 1년 뒤하고 3년 뒤에 다시 추가로 4회씩 훈련을 좀 더 했어요. 그리고 10년 뒤를 이제 이분들 평균 나이 74세 이분들이 10년 뒤에 다시 이제 이분들이 치매가 나타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나이가 80대 중반이 되는 10년 후에 보니까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10년이 지난 후에 처리 속도 훈련을 받은 D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48%나 낮았습니다. 거의 50%에 육박하죠. 48%나 낮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그 사실 총 훈련을 받은 시간은 24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아까 보면은 6주 동안에 10회 훈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한 번 받을 때 60분이니까. 그러니까 10시간에서 뭐 4회 더 받았다 그러면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14시간 정도밖에 훈련을 안 받았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원전이 효과라고 합니다. 원전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효과가 나타나는 걸 원전이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두뇌 훈련 프로그램이 원전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죠. 이 두뇌 훈련을 받은 것이 원전 효과를 높여준 것인데, 이제 학자들이 진정이 원하는 것은 그 게임을 하고 그 게임과 무관한 인지 처리 과정, 그러니까 뭐 처리 속도를 바꾸는 것이나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도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전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실험을 전에도 몇 년 전에 그 마요 클리닉에서 마요 클리닉 연구소에서 이러한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시각이 아니라 청각 버전의 속도 처리 실험을 연구를 했는데, 이 실험에서는 차례대로 들려주는 두 개의 소리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개의 소리는 다른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비슷하게 들리는 두 개의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테스트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두 소리 사이의 간격도 점점 짧아지고, 고령자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주일에 5회, 총 8주 동안 받았어요, 훈련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5회고 8주니까 40회를 받은 거죠, 40회. 40시간을 훈련을 받았어요. 이 실험을 받고 나자 처리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사람들의 기억력도 향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처리 속도의 경우는 훈련을 받은 고령자들은 훈련을 받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서 처리 속도와 작업 기억 능력이 거의 2배나 향상이 되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실험 연구 결과를 볼게요. 자,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서 개발한 빅시커라는 오디오 게임이에요. 소리를 듣는 오디오 게임이 작업 기억을 향상시킨다는 이 결론인데요. 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대상이 되는 음을 하나 먼저 기억을 해요. 어떤 대상이 되는 뭐 도면 도, 솔이면 솔, 어떤 대상이 되는 음을 하나 기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음을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대상 음이 들릴 때마다 이게 같은 음인지를 표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정답을 맞출수록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더 구별해내기 어려운 소리, 헷갈리는 소리, 그다음 대상음과 아주 비슷한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거죠. 근데 이 빕시커를 이용한 학자들의 진짜 관심은요, 음을 구별하는 능력을 본 게 아니고, 이들이 진짜 관심을 가진 것은 주의 산만함이나 집중력이 원전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령자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를 보는 원전 효과였는데, 이게 이 훈련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인지처리 기억과 인지처리 능력과 작업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보는 건데, 뭐 연구 결과 두 가지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을 테스트한 어떤 실험에서 이 훈련을 한 사람들은 점수가 0.75점, 0.75점이 굉장히 좋은 점수고요. 그다음 훈련을 받지 않은 대조군은 마이너스 0.25점, 마이너스 0.2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실험들을 동물을 대상으로 했는데 역시 동일한 원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는 유로레이서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과학자들이 개발한 게임인데 나이트 드라이브 3000 주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풍경을 따라 가상의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 고령자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운전 중에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간판들이 갑자기 시야에서 반짝하고 등장했다가 사라지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간판을 격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크기와 형태의 간판들을 격추를 하면 되는데, 이 유로레이스를 개발한 학자들의 평균 연령이 73세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요. 실험에 앞서서 주의 집중 상태를 측정하는 일련의 인지 기능 테스트를 했고, 또 몸에는 내전도 장치, EEG 장치를 연결했어요. EEG는 뭐냐면 내전도 장치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뇌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이 뇌에서 뇌파로 우리가 심전도 뛰는 것처럼 내전도를 찍는 장치거든요. 학자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특히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화를 관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대상자들에게 이 게임을 4주 동안 하게 했어요. 아까 73세 고령자들을 4주 동안 게임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1개월 후에 이 고령자들을 인지 기능을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조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 대상은 게임을 훈련을 받지 않은 20세의 젊은이들이었어요. 20세 젊은이들. 그러니까 73세의 고령자들이 4주 동안 훈련하는 것과 20세 청년들이 아무 훈련을 받지 않는 대조군을 해서 20세 청년들하고 비교를 한 거죠. 근데 정말 결과가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누가 더 효과가 좋았을 거라고, 누가 전전두엽 피질이 더 활성화됐을 거라고 여러분 추측이 될까요?
야, 일단은 젊은 이 고령자들을 봤더니 우선 원전 효과를 살펴봤더니 뇌의 활성화가 변했는데 특히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가 굉장히 젊은 패턴으로 바뀌었고요. 마치 전전두엽 피질이 체육관에서 근력 운동을 한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기억에 대한 테스트 점수는 훈련 이후 드라마틱할 정도로 향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한 사람들은 플러스 100점, 게임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100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로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주의를 흐트러뜨린 것들이 없을 때의 작업 기억에 대한 평가와 주력 변수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실험이 기능에 대한 향상의 지속성에 대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까를 바라본 건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또다시 실험을 해서 또다시 이 고령자들하고 20세 청년들을 다시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비교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이때도 고령자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은 비디오 게임이 어떻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유로레이서의 리더인 애덤 게절리 교수는 유로레이스가 어쩌면 최초로 처방된 비디오 게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주의 집중력은 나이가 들면서 무조건 떨어진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실험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령자들이라도 두뇌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긴커녕 더 향상이 되었다는 걸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두뇌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20세 젊은이보다도 더 두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됐다는 걸 보여준 거였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게임에 대한 생각, 저도 사실 게임을 하지 않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제가 이 연구 논문을 보면서 이 게임이 지금 젊은 학생들은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요즘 보니까 그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학업 성취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또 이 간단한 비디오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고령자들에게 우리가 활용한다면 고령자들의 원전 효과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이가 뭐 2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PC 게임 같은 걸 좀 간단한 게임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지 능력의 향상일 뿐만 아니라 또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돼서 우리의 뇌를 좀 더 스마트하게 향상시키는데 일조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스랩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영스랩에서는 안티에이징이라든지 뇌활성화라든지 디톡스 다이어트, 아로마 테라피, 면역력 증진에 관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